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원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딸기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한창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 지역의 소문난 딸기 명장님을 만나 뵙고 현장의 환경 관리라든지 이제 병해충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배워볼까 하는데, 이제 모든 농사가 그러하듯 농사에는 정답이 없고 딸기는 특히 워낙에 다양한 그 현장의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여러분들 상황과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 여러분들 현장에 잘 맞게 참고하셔서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현장으로. 야, 딸기가 아주 좋네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딸기가 아주 잘 자랐는데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봐요. 이제 보온을 해야 되는 시점, 그리고 그러면서도 병해충 관리라든지 기타 이제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금 이제 벌써 9월 달에 얘들이 일화방이 만들어져서 네네네. 지금 나와서 지금 꽃이 피고 이제 꽃 작업을 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충실하게 영양을 공급을 해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에 2화방, 3화방에 저장했던 양분을 걔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환경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가을에는 18도 온도를 정확히 맞추면서 그냥 문을 열어서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8도라는 거는 지온이 18도였을 그렇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연 환경 속에서 최상의 품질을 갖고 내는 게 농민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드의 온도는 그대로 가야 되고 다만 이제 상온에서 이제 아침 저녁의 온도가 굉장히 그렇죠. 날씨가 요즘에는 추우니까 온도차가 커서 차기 때문에 그 관리가 최고 중요한 때라고 그 시점입니다. 한창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는 뭐 보통 문 열고 닫고 이제 그 시간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는 영상 3도였었거든요. 그렇죠. 이쪽 지역이 심해. 그러니까 온도가 이제 정점으로 제일 최고 낮은 온도와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온도 그 사이에 정점을 찍을 때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 7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7시 한 10분 정도. 근데 그때에 너무 이제 춥다고 그래서 그대로 밀폐시켜 놓으면 어떤 부분이냐면 얘들이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 그 시점 온도가 이제 뭐 여온이 25도 되는 그 시점을 맞춰주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그대로 닫아놓고 그것만 온도만 중요시했을 때는 습도라든지 기타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산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낮에 그 저녁 때 일찍 닫아서 보온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다 깔아앉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점을 찍을 때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완전히 1, 2중을 개폐를 해놓습니다. 환기를 시키고 통풍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농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똑같더라고요. 아침에 맑은 공기를 방에 이제 그 가둬놨던 그 밀폐된 장소의 공기보다 맑은 공기를 한번 탁 바꿔주면 그리고 정화시켜주면 엄청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역할이 어떤 부분이냐면 얘들이 이제 그 탄소 동화장을 하려면 다 알듯이 이제 물과 빛과 빛 속에 온도가 들어가고 그 이산화탄소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만이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점을 찍는 온도 25도를 맞춰주면서 여분이 25도 맞춰주면서 그 온도를 맞춰줄 때 이산화탄소는 계속 밤새 동안 12시간 이상을 닫아놨을 경우에는 바닥으로 다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누적이 돼 있죠. 하우스 안에. 누적이 있고 깔아앉아 있고 산소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올려준다고 또 환풍기를 돌렸을 경우에는 새 공기는 들어오지 않고 바닥 공기는 이동을 하지만 산소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이산화탄소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연 환경 속에서는 얘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 인위적으로 안 하고
자연적으로 그 정점을 찍는 좋은 장애를 받지 않는 상황까지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때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면 공기를 완전히 다시 한번 바꿔주면 그러면 세 가지가 좋습니다. 첫 번째, 첫째. 다시 네. 이화방, 삼화방을 애들이 화방을 만드는데 네네. 네. 어떤 그 얘들한테 충격요법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때로는 뭐 5도도 되고 네네. 뭐 4도도 될 때 있고 살짝 그 스트레스도 약간씩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얘들이 근활성 장애를 할 때 활발하게 해서 양분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리고 양분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얘들한테 이제 양분을 보내주고 굵은 뿌리 속에 이제 이화방, 삼화방한테 쓸 수 있는 양분을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1시간 정도 30분이나 1시간 완전히 공기를 넣어주는데 1중, 2중, 3중이 있을 경우도 3중까지 완전히 다 내려서 온도를 빠르게 올려줘서 얘들이 그 광합성 장애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환경을 맞춰주고 그 부분을 만들어주면 세 가지로 좋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오래 하신 분들이야 감으로 이 정도면 나름대로 통풍 환기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 농사지신 분들은 그것도 정확히 모르니까 이제 대충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침에 30분만 지나가도 공기가 이제 이 흐름을 보면 통한다는 온도가 느낌. 이제 온도를 상온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11도, 10도였었거든요. 1, 2중을 내리고 수막을 틀었을 경우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딱 개폐를 시켜놓으면 7도, 6도, 7도까지 떨어집니다. 순간 떨어지는 거를. 그럼 온도가 떨어졌다고 했을 땐 공기가 바뀌었다는 얘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온도가 3, 4도 떨어졌다라는 데 올라갔다 하면 공기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로 느낌으로 알 수 없으면 딱 온도로 판단해서 체크를 해서 한 7도 정도 보면 다시 또 문을 내리고 내려서 이제 온도 관리하면서 광합성 충실하도록. 근데 그 온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들이 딸기가 저온이 25도라고 이제 그렇게 책에 써 있고 강사 박사님들이 교수들이 다 그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 온도가 밖에서 눈으로 봐서 25도면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5도에 열게 되면 얘들이 느끼고 있는 밤새 추웠다 아침에 또 열었다가 추워서 느끼고 있는 온도는 20도 정도밖에 안 돼. 5도 편차가 납니다. 5도 편차가 난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제 여분을 재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햇빛이 없는 그늘진 그러니까 그 배드 바로 위의 온도들이 굉장히 낮아요. 낮습니다. 배드도 온도가 낮아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온도를 올려줄 때는 아침에 광합성 작용을 하기 전에 적은 몇 도가 되냐면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33도까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밖에서 보는 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33도, 35도가 돼도 얘들이 25도 때로는 막 10도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줬다가 서서히 2중을 먼저 올리고 1중을 한 뭐 10cm 다시 온도를 흐름을 보면서 다시 20cm 그런 식으로 올려져 가지고 1시간 정도 후에 26, 7도로 맞춰주면 그러면 얘들이 광합성 작용을 빠르게 해서 양분을 만드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아침에 춥지만 어느 정도 정점에 왔을 때 잠깐 한 30분 정도 환기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딱 닫아준 다음에 온도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한 33도 정도에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서서히 조금씩 온도를 맞춰주면서 25도로 딱 서서히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서서히 맞죠. 그렇게 되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시점이 빠르게 시작을 해서 한 2시간, 3시간을 애들이 양분을 오전에, 만드는 시간을 갖는데 만약에 25도 됐을 때 애들 확 열었을 때는 그땐 추워서 몸살이고 안 합니다. 확 떨어지니까. 확 떨어지고 몸에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렇게 되면 여분이 느끼는 온도가 20도였을 때는 얘들 활동을 안 하죠. 공장이 안 들어 말하자면 공장을 안 돌립니다.
그때는 모든 이제 게- 모닥불 넣고 손째는 네. 간신히 뭐 조금은 하겠지만 네.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어느 정도 약간 여유를 두면서 식품 그렇죠. 환경 관리를 다 하시는 거네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노하우겠네요. 물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시행을 하시겠지만 예. 뭐 처음 하시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책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만. 전혀 이해를 네. 못하는 부분이죠. 책으로만 배우면 한계점 있는 그렇죠.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도 처음에는 네. 이렇게 충실하게 농업대학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는 본인들이 딸기의 생리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알고 얘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면 그걸 맞춰주기 시작하다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몸에 익어가고 그렇죠. 그때 회장님께서 네. 말씀하신 늘 딸기를 배필 삼아 그렇죠.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항상 함께. 자주 관찰하면서 그러면 함께 가는 야,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확실히 명장님답게 충청도 말로 이게 아주 똑고르게 정말 건강하게 잘 키우셔가지고 자, 근데 이게 보니까 정화방을 대략 한 7개, 8개 정도로 지금 남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보면은 이게 7개 딱 나오잖아요. 네네. 첫 꽃하고 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 예. 2개로 갈라졌을 경우에 네네. 2개로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개로 갈라진 것들이 아.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예, 예. 이걸 다 남기면 네. 10개가 되기 때문에 10개는 네. 너무 많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가지는 뭐 2개씩 남긴다든지 네네. 좋은 것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뭐 9개를 남긴다든지 하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화방을 남기죠. 어. 이제 이렇게 보면 관부가 네. 똑고르게 전부 다 굵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현재 이제 관부 자체가 2cm 정도 막 될 정도로 굉장히 네. 굵어졌거든요. 네네. 2cm에서 3cm 정도 되는데 음, 그렇게 돼야만이 나중에 이제 양분을 얘들이 이제 사실 이 화방을 많이 남길 수도 있어요. 네네.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화방이나 사화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당하게 남겨서 나머지 양분들은 네. 여기다 저장을 이제 관부에다가, 뿌리에다가 뿌리에다가. 깊게 이제 저장을 네, 했다가 그렇죠. 이 화방 사방 때 네. 얘들이 이제 지온이 낮고 온도가 좋지 않았을 때 양분 강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 쓸 수 있도록 네네. 저금을 하고 저축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저축. 예.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막 굉장히 많이 남겨서 예. 초기에 다수확을 하는 뭐 사례도 있는데 그 아래지방에서 보면은 딸기를 이제 일화방에서 네네. 다수확을 하려고 12개, 15개 네네. 막 남기고 네네, 막 그러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그렇게 많이 남겼을 경우에는 특 비율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딸기 농업을 하다 보면 특비율이 85에서 90%까지 특비율이 나와야만이 네. 1년 동안 네네. 우리가 수확을 해서 평균 가격을 냈을 때 음. 키로당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이 나옵니다. 키로당. 그러니까 2kg를 했을 때 작년에 제가 이제 올 이제 작기 끝난 거네. 네네. 22,000원 평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kg에 11,000원. 네. 그럼 뭐 평균으로 그렇게 따지면 나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딸기를 네. 많이 따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7개에서 8개를 충실하게 남겨서 특비율이 85, 90%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서 애들이 이제 양분을 많이 만들었을 때 얘들 키우고 7개, 8개는 충분히 키우니까 그렇죠. 그리고서 남는 양분을 저장을 하게 만들고 뿌리에다가 계속 그리고 그랬다가 보면은 이화방에서 이제 네. 더 충실하고 좋은 딸기를 또 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제 네네. 얘들이 양분이 못 네네. 날고 지온이 떨어졌을 때는 얘들이 의축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축되는 것도 많이 경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분을 많이 만들어서 저장한 딸기의 나무들은 쉽게 의축이 되질 않아요. 양분을 충분히 이제 저장할 거를 저장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네. 화방 관리해야 화방 하는데 관리를 해야. 당장 눈앞에 네. 어떤 수량성만 따져가지고 막 15개 막 달리고 이래봐야 네. 나중에도 물론 딸기 생육도 문제가 있고 오늘 찾기 끝난 거 우리가 7개, 8개를 수확을 했는데 네네. 그랬어도 1화방에서 한 동당 1,400? 아이고 1,400만 원. 일화방만 가지고 1화방에서 1,400에서 1,500 정도 올라가거든요. 7, 8개 하기 특 비중이 많다 보니까 특비중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네. 그래. 지금 시기에 특별한 뭐 양분 관리를 다르게 한다든가 지금 시기에 이제 양분 관리가 애들이 이제 꽃이 네. 나와서 네. 열매를 키우는 때라서 네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칼슘하고 질소, 붕소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인산도 중요하지만 네네.
3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봉소, 미량요소 공급이 잘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량요소 공급이 잘 돼야 모양이 예뻐지고 네. 또 이제 과가 좀 단단해지고 요새 이제 일시 관리도 일반적으로 일시 관리를 똑같진 않아요. 네네. 딸기 나무 상태에 따라서 네. 애들이 조그만데 일시를 뭐 1.2, 1.3 주면 그거 포화 상태 양분이 맞습니다.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또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농장에 맞는 일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상적인 일시 관리라고 봤을 때는 1.2에서 1.3까지 가는 사람들도 1.2. 있고요. 네. 근데 0.8로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만 자기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금 잎색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엽이 잎색을 봐서 엽이 이제 이렇게 두꺼워질 네.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적어도 1.1 정도 에서 1.2 정도가 양분이 일시가 돼야만이 되는 것 같다. 네, 지금 보면 뭐 잎색도 그렇고 네. 아주 건강해 보여요. 굉장히 네. 올해 조금 그 약간 시기가 좀 늦어졌을 뿐이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늦은 것도 아니네요. 네. 아 그렇죠. 다만 이제 네. 양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요새 이제 온도 관리, 오전 온도 관리, 오후 온도 관리, 네. 오전 온도 관리만 아까 얘기했는데 오후 관리를 정확하게 했을 경우에 숙기가 빨라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딸기가 충실하게 성장을 해 가면서도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상을 빨리 익어요. 그러면은 조기 수확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에 그 부분 자연 환경으로 그렇죠, 그렇죠. 온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춰줬을 때 오는 그러한 숙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전 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25도 그냥 시각적으로 네네. 봤을 때 25도에서 개폐를 시킨 거고 33도나 35도까지 올라가고 여본이 25도가 네. 넘어서 이제 서서히 개폐를 시킨 거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도 똑같은데 저녁 시간도 저희 같은 경우는 20도 정도 되면은 완전히 다 드립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낮에 충실하게 만든 네네. 양분을 이동시키는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오후 시간에 11시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2시가 네. 되기 전까지 네네. 만든 양분을 이동시키는데 그 이동할 때 지온이 낮다든지 상온이 너무 낮으면 이동을 시키질 않습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자꾸 네네. 추스리고 관리하느라고 네. 자식들한테 보낼 맞습니다. 수 있는 그런 여가가 맞죠. 없어요. 네네. 자기 몸 네. 관리하느라고. 이제 자기 그렇죠. 손바지 입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온도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 온도와 저녁 온도가 정점을 찍을 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저녁 온도도 20도 정도 되면 완전히 다 내려가지고 온도를 잡아주고 20도에 딱 네. 문을 다 내려서 네, 다 그때부터 내려서. 온도를 약간 온도를 보온도 잡아서. 하면서 보온, 네. 가온이라고 네, 그렇죠. 요새는 가온이 네. 아니고 보온이니까 보온이죠. 네. 보온을 충실하게 해줘갖고 네. 애들 양분 이동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축적을 양분을 네, 쌓이게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온도 관리를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네요. 제일 중요한 때. 지금 농민들도 이제 돈 버는 때 아니에요. 그렇죠. 한창 이제 가을 네, 거지를 해서 네, 걷어들이는 네, 돈을 네, 막 네. 수확하는 그래서 걷어들이는 네. 때고 얘들도 똑같아요. 음. 얘들도 지금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한겨울 되면 네, 일을 그렇죠. 할 데가 없어요. 네. 온도가 환경이 안 한창 맞기 지금 때문에. 일을 해서 이제 네. 겨울을 준비할 때니까. 네. 야. 한참 얘들 일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많이 네. 벌어야 되는 얘들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 저금을 하고 네. 뿌리에다 저금하죠. 그 대신 우리는 통장에다 하지만 뿌리에다 저금하고 그리고 저금한 것뿐 아니라 지금 네. 충실하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먹고 네. 먹고 마시고 네. 저축도 하고 얘들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요새가 중요하니까 요새 관리 소홀하면 안 된다. 항상 일 열심히 하면 저축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할 때군요. 그러네.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고 좋은 네. 때입니다. 네. 근데 최고 좋은 때 사람들이 너무 춥게 하고 막 자기 생각 네. 얘들 생각 않고 온도가 맞았네 하고 확 올려버리고 더워서 일하기 어렵네 열어버리고 네. 항상 딸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 문제가 없는 문제가 일인데 해결되죠. 그냥 우리는 직관적으로 밖에서 온도계만 보고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네. 책에 있는 대로 25도니까 25도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네. 너무 또 그것도 이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럼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요. 항상 결론은 딸기를 배필 삼아서 네. 함께 가야 하는 뭐 그런 농부의 기본적인 네. 자세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온도 관계는 그 정도고 네. 병해충이 또 네, 중요해요. 아, 지금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네. 병해충이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네. 지금 어제 이제 여기가 네. 제가 이제 그 제피곰팡이 네. 하고 네네. 예방을 했어요. 네. 흰가루 예방을. 지금 한창 이제 습이 네. 좀 올라오면서 네, 이제. 습이 올라오죠. 네. 한 3일만 있으면 이제 3일 동안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오면 틀림없이 제피곰팡이가 균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습도와 온도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춥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습도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일화방에 제피곰팡이를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내일, 모레 딱 이 대목. 네. 네, 이 대목 3일 비 오기 정도 네. 비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야간하는 거는 위주로. 다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흰가루는 되는 이제 흰가루가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흰가루는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보릿고개 어른들 네. 하루거리라고 하루는 멀쩡하다가 음. 그 이튿날 되면 기분이 없어서 또 알아놓고 그 이유가 영양이 부족해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흰가루가 그거 똑같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병 중에 하나가 흰가루병. 항상 충실히만 키우고 하면 어느 정도 흰가루병도 양분이 충분하면 흰가루는 걸리질 않아요. 뭔가 양분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든가 그러니까 길었다든지 균형이 안 맞았다든가 균형이 안 그럴 때 맞았다든지 올 수 있는 흰가루병이죠. 양분이 부족하다든지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흰가루는 그런 부분들이하고 보시면 네. 만약에 흰가루가 계속 걸린다. 네. 그 영양 상태가 좋지 무언가 않다고 보고 의심을 해봐야 한다. 그 뿌리에서 양분을 못 빨아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뿌리에서 양분을 못 빨아올려서 부족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양분을 잘 못 넣어줘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비상수단으로 연면에다가 충분한 양분을 그렇죠. 연면 연면 시비로 시비. 공급해 줄 수 아. 있다. 흰가루는 이제 건조했을 때 오는 네네. 증상도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영양 공급을 해도 연면 시비를 할 때 수분과 같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병도 치료도 하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흰가루병이 빨리 나을 수 있다. 네. 아. 그리고 병해충 관계 아까 이제 제필곰팡이 네네. 얘기했지만 네. 요새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응애거든. 네. 이제 또 응애 또 힘들죠. 응애 한번 나오면 이제 응애가요. 반복을 하고 있다가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여기 하우스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온도 관리를 그렇게 네네. 충실하게 하다 보면 네. 그런 이제 응애가 번식 상대적으로 응애는 또 그 온도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높아집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번갈아서 네. PLS도 관계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교살포하는 네. 똑같은 약으로 하지 말고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이제 돌려가면서 이 약을 쳐주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한겨울 동안 응애약을 안 해도 될 때가 그렇죠. 있죠. 또 이제 이 시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침 온도, 저녁 온도가 찾아갖고 아침에 이제 응애약을 줬을 경우에 그냥 연묵이나 이제 네네. 연막기 연무기를 쓰면은 이제 뭐 연기처럼 미세하게 나가가지고 네. 수분이 없지만 네. 일반적 고동능이나 물로 뭐 5말, 10말, 네네. 12말 막 그렇게 줬을 경우에 수분이 너무 많아서 제피곰팡이하고도 문제가 그렇죠. 서로 된단 또, 말이에요. 네. 약을 하는데 제피곰팡이가 걸리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로 이제 많이 줘야 될 경우에 중복해서 줘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가 내일 날씨가 좋다고 보고 내일 날씨가 좋은 날 그날 오후에 해가 지밀 그때쯤 충분하게 저녁 약을 해주는 네. 것이 그래야만이 벌들이 낮에 수정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만약에 아침이 좋았을 때는 안 말라갖고 한참 동안 네네. 그날은 이제 수정을 못 시키는 그런 때가 그러니까 벌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다음날 맑은 날 전날에 한 오후 늦게쯤 네. 무렵에 약을 해야 늦게 가장 효과도 좋고 네.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 환기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렇죠. 빨리 마르니까 빨리 마르면 그날 그 이튿날도 얘들이 이제 화분가루가 터져서 수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응애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딧물 걸리는 사람들은 진딧물 약을 혼용을 해도 응애하고 혼용할 수 있는 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다만 이제 날씨가 정말 안 좋아서 저녁에 해가지고 이게 습이 많아갖고 문제가 일어난다고 봤을 때 자기 개인적인 포장들에게 따라서 그렇죠. 그 각자 오전에? 환경이 틀려야죠. 그렇죠. 오전에 햇빛이 좋은
오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해주는 것도 좋죠. 근데 그때는 이슬이 또 충분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 또 희석이 되고 또 약효가 그러니까 떨어집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시기는 뭐 다음 날 날이 맑을 때 그 네. 전날에 한 오후 늦게쯤이 가장 좋겠네요. 네. 지금 뭐 한겨울에도 그렇죠. 한겨울에도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습을 빨리 말릴 수 있는 방법들은 가온을 하면 습을 빨리 말릴 수가 있죠. 그때는 겨울에는 이제 가온을 겨울에 하니까. 근데 가온을 지금 시기에는 하니까. 안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온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을해도 빨리 말릴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네. 얘들이 양분을 최고 많이 만들 시기라는 것만 잊지 말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 사람들은 보면은요, 교육을 받고 그렇죠. 말을 듣고도 네. 알아요. 그렇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데 행동을 않는 사람.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다음번에 또 올 때는 쯤이면 이제 딸기를 한창 수확할 때쯤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때는 또 이제 무슨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겨울 이제 겨울 관리. 가온에 대해서. 그럼 다음 가온에 시간에는 첫 수확 할 즈음 한 12월 그 전후로 해서 12월 초 전후로 해서 한번 뵈면서 그때는 이제 겨울철 가온 관리에 대해서 가온과 말씀. 환경 관리가 또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그때 다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제일 좋은 환경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맞는 때에 맞는 환경 관리. 좋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맞는 딸기에 맞는 딸기를 배필 삼아 함께 가시는 회장님의 또 특별 말씀을 기대해 보시면서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